여러분, 이 부동산 실명법은 우리 민법에 나오고요, 중개사법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요, 부동산 등기법이세요, 실명법이 또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명법은 공부를 좀 잘 해야 되겠죠? 자, 먼저요,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부동산 실명법 제3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조 제1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래서 가박을 하고 여기서 명의를 맡기는 거죠.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명의를 맡기고 약속을 하죠. 그걸 명의상약정이라고 그래요. 명의상약정은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갑을 뭐라 한다? 신탁자라고 하고요, 이 을을 뭐라 한다? 이것을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등기. 됐죠? 자, 그럼 봐봐. 명의상약정 무효. 그 다음에 2항은 뭐냐? 2항은요, 수탁자 앞으로 되는 등기는 무효죠?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물권 변동 무효. 이게 2번이라고 그래. 물권 변동 무효 2번. 자, 명의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런데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소유자죠?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명의상에서는 신탁자가 실권리자,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을이 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뭐라고? 제3자라고 그래. 제3자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하게 되면? 적극가담. 적극가담하면은 이중매매에 대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자, 그럼 봐. 1항, 2항, 3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의상에서 3대 요건이 있어. 첫 번째, 명의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선악불만하고 소유권 취득해. 그러니까 명의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너 명의상 했다가 어쩔래, 이 말이죠. 그래서요, 명의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악불만하고 소유자가 되는데 적극 가담할 때만 무효가 돼. 됐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명의상약정이 지금 뭐죠? 무효가 되잖아요. 이 무효일 때는 해지가 안 돼. 이게 중요해. 해지가 안 돼. 왜 해지가 안 되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해지가 뭐죠? 해지가 뭐예요? 자, 2월 1일이죠? 10월 1일. 10월 1일 날 해지를 하죠? 해지라면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어디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해지를 하려면 지금까지는 뭐가 돼야 돼? 지금까지는 유효인 것을 오늘부터 무효로 하죠. 이걸 해지라고 얘기를 해. 여기 봐봐. 여기 명사가 처음부터 뭐예요? 무효니까 해지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무효가, 해지가 되려면 지금은 유효인데 오늘부터 무효, 이때 해지를 해.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처음부터 무효죠. 해지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명의상이 유효일 때만 해지를 해. 그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 명의신탁에서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알겠죠? 이것은 뭐다? 실권리자라고 그래. 명의신탁을 할 때는 등기만 명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 가등기도 명의사기 돼. 가등기도. 알겠죠? 그 다음에 명의사건,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은 어떤 경우에 부동산 실명법이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기나 가등기 할 때, 알겠죠? 그때 실명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만 명의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할 수 있다, 명의 신탁할 수 있다, 이런 말, 이걸 알아야 돼. 다시, 명의신탁은 소유권만이 아니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도 가능하다. 등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해도 명의신탁이다. 가등기를 해도 명의신탁이다.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의수탁자는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 명의수탁자가 뭐예요?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 잘 나와. 타주점유거든요.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유에서 취득시효가 돼, 안 돼? 취득시효가 안 되거든요. 명의수탁자가 누구냐고. 명의수탁자가 누구냐고. 눈 없어? 눈 없냐고. 이걸 보고 읽어. 아, 을이라고? 응, 을이야. 을이 수탁자야. 을 맞아. 을 수탁자야. 그 수탁자를 뭐라고 하냐고. 을이라고 그래? 자, 봐.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된 사람은 명의수탁자라고 그래. 다시, 명의신탁, 약정으로
자신 앞으로 등기된 사람. 어마무시 간단하죠. 이것을 명의시탁이라고 그래. 아니죠, 수탁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해야 돼. 그럼 봐봐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일단 암호로서 명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자, 무효라고 그랬어. 물권 변동? 무효. 다시 명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오케이. 그런데 명의신탁이 아닌 것이 있어. 명의신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무효란 말이죠? 무효, 명상이 아니다. 그럼 뭐다? 유효인 것, 이렇게. 유효인 것, 여기서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첫 번째, 부동산 양도담보. 부동산 양도담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등기담보. 이것은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상호명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신탁법. 신탁법상 신탁재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있어. 신탁법이나 자금법이라고 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 네 가지 경우는 언제나 유효가 돼. 그러니까 이것은 실명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자, 맨 위에 그럼요 3.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1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1번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이전 줄건 물권의 이전. 바로 밑에 가등기. 그렇게 물권을 이전받았단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양도담보라고 하고, 가등기한 것을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이 두 가지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이 돼.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박스에 구분 소유 박스에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구분 소유자 공유 박스에 공유로 등기하는 것, 그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그것을 다른 말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4번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이거 시험이 우리 시험 한번 났으니까. 자, 지금부터 상호 명의신탁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설명해. 왜냐하면 이것은 왜 내가 간단히 설명하냐, 여기서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없는 게 우리 민법에 있어서 공동소유 있죠. 민법에 있어서 공동소유에 관한 것을 조금 배우고 난 다음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설명을 해요. 자, 우리 민법상 공유는 뭐냐? 민법상 공유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갑의 집은 2분의 1, 을의 집은 2분의 1이다. 그러면 갑이 여기서요,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갑이죠? 갑의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 땅을요 이렇게 나눌지, 이 땅을요 이렇게 나눌지, 이 땅을요 이렇게 나눌지, 이 땅을 이렇게 나눌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나중에 분할을 해봐야지 어떻게 나올 줄 알아. 어디가 어딘지 몰라. 자기 것인지. 이건 민법상 공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민법상 공유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식으로든지 뭐들 할 때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분할 청구를 한다. 이렇게 분할 청구 이렇게. 민법상 공유는 아시겠죠? 여기 봐봐. 그런데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그럼 어떻게? 구분 소유적 공유는 어떻게 해? 이것은요, 봐봐. 이 땅이 이렇게 큰 땅이 있어. 이거 LH 공사 거야. LH가 땅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분할을 해. 분할을 해. 토지를 분할을 해. 분할을 아예 해.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분양을 해. 분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갑한테, 여기는 을한테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럼 아예 그냥 분할이 이미 끝났죠. 여기는 나중에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분할을 해서 판 거예요. 분양.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왕숙지고 택지 분양 나오죠. 그 택지 분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LH공사가 다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을 할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땅은 갑이 사고 이 땅은 을이 사죠. 그럼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예요. 그러면 각각의 등기부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 등기부 따로, 여기 등기부 따로 이렇게. 그러면 1부동산 1등기니까 등기부가 몇 개예요? 2개. 그럼 토지가 몇 개예요? 2개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참 특이하게 어떻게 하냐? 땅이 분명히 2개잖아요. 2개인데 여기서 1번이 뭐라고 돼 있어? LH공사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희한하게 여기서 분할하고 나서 따로따로 등기부를 만들지 않고 1번 LH공사에서 2번 그래서 갑의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공유로 등기를 해요. 공유로.
등기를 공유로 등기해. 실제로는 여기 누거고 갑, 여기 누거고 을 따로따로 부이죠. 따로따로죠. 소유자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구분 소유라고. 구분 소유. 구분 소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따로따로 소유자야. 그런데 등기를 딱 보니까 마치 뭐로처럼 보여? 공유처럼 보여. 그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 이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판단을 해.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이 정도만. 왜냐면 나머지 것을 알려면 민법의 공동 소유를 알고 이걸 봐야 돼. 그냥 그때 설명할 거란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2번 제8조 종종, 배우자 및 종교단체 봐봐. 그럼 이것은 또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종교 배우단체,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도 아주 간단한데요. 이제 여기는 조건이 붙어. 어떤 조건이 뭐냐? 거기 조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 세 가지. 조세를 포탈.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을 것.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의 목적이, 강제 집행을 회피할 목적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법령상 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할 목적이 없을 것.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붙어. 반드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다.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 법령상 제한의 회피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 됐죠? 이러면서 봐봐. 여기서 이게 세 가지. 부부간. 여기서 부부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걸 부부라고 그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부부란 말을 쓰지 않아.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법에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법률혼을 얘기해. 법률혼. 알겠죠? 자, 두 번째. 부부가요, 봐봐요. 맨 처음에는 부부가 조세 포탈 목적 없이 먼저 명의상을 했어.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부부가 이혼을 해. 그래도 관계없어. 일방이 사망해. 그래도 관계없어. 처음에는 부부가 아니었어. 사실혼이었어. 그런데 조세 포탈 목적 없이 명의상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 그럼 그때부터 유효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부부간 종중하고 종혼하고 종교단체. 여러분, 종교단체요? 지금 전에요, 여러분요, 명성교회, 명일동 명성교회 한번 나섰죠? 한참 TV에서 떠들었죠? 그 세습한다고, 교회. 명성교회요? 그 명성교회가 사실 교인들이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원래는 이제 성당을 다녔었는데, 교회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거기를 갔었거든요. 거기에 명성교회 친구놈이 거기 있어가지고요. 거기 다니면서 신학대학 다니니까 뭘 자꾸 자기 오락이 가서 갔거든요, 낮에요. 이제 거기를 다녔었는데, 그때 다녔을 때는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그때는 뭐 한 3,000명 정도 얼마 안 됐었어요. 그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전혀 그 목사님이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명성교회가 앞에가 다 그냥 일반 빌라였어요. 빌라촌인데 빌라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걸 다 매입을 해가지고 다 건물을 지었나 봐요. 높이. 그리고 뭐 저기다 뭐 기도원도 크게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거대하게 됐죠. 근데 맨 처음에 그 목사님 아들이 원래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원래는 뭐 이렇게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간 게 아니라 그냥 갔는데, 아마 중간에 신학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제가 그때 있었을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나중에 신학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습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그럼 보면 그 교회는 교회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성교국의 이름으로 건물을 등기하고, 왜냐면 교회로 하면은 교회가 너무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 어디 거요? 명성 교회 거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 거잖아요. 그런데 산하단체, 뭐 성교국이라든가 뭐 찬양대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데 이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등기를 해놓죠. 그것을 명의신탁이죠, 그것도. 근데 그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 집행을 면탈하는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우리 3대 원칙. 첫 번째, 명상약정 무효, 물권변동 무효.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사언악 불문하고 보. 그런데 여기 봐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요, 명의신탁이 이렇게 명의신탁 유효, 물권변동 유효,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명상약정 무효, 물권변동 무효인데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 중요한 것은.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봐. 자, 유효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갑이죠? 갑이 신탁자예요. 여기 을이요? 수탁자예요. 수탁자고요. 갑하라고 명의싹을 하죠? 명의싹은 여기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유효니까 뭘 할 수 있다?
해지를 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중요해. 우리가요, 유효가 아니면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해지를 해. 됐죠? 그럼요, 물권 변동도 유효해요. 그 말은 여기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문제는 갑하고 을하고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갑하고 을하고는 이걸 대내라고 해. 대내 관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갑이 소유자가 돼.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병 제3자죠? 제3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는 수탁자가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 알겠죠? 이렇게 나눠져. 대내, 대외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불법 점유. 누군가가 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요,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는 것을 갑이 나가라고 해야 된다, 을이 나가라고 해야 된다. 누군가가 불법 점유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당사자다, 제3자다. 제3자는 항상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다? 을 앞으로 돼 있죠? 을이 누구다? 수탁자죠? 수탁자가 방해 제거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탁자는 직접 나가라고 해야 돼요? 대위해서 나가라고 해야 돼요? 대위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간단해. 그래서 그러면 밑에 한번 봐봐. 그림이요. 그림 보면 박스 있죠? 박스 보면 신탁자, 수탁자 을이죠? 수탁자는 여전히 써. 거기다가 타주점유. 여전히 타주점이에요. 수탁자는 수탁자, 신탁자 쓰지 말고 을, 수탁자에다가 타주점유. 옆줄 긋고 시효 취득 X. 시효 취득 X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는 되는 관계죠? 갑이 소유자. 을하고 병하고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알겠죠? 병은 산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을하고 병 사이다 써.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돼. 여기도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돼. 됐죠? 그 다음에 명상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하죠? 줄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써. 거기다 써. 밑에다 줄거 뭐라 쓰냐? 소유권의 기한 밑에다 쓰라고.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X.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X.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봐봐. 오른쪽 봐봐. 명의 신탁자로 되어 있죠? 명의 신탁자는 첫 번째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봐봐. 제3자 불법 점유 시, 그게 중요하죠? 제3자 불법 점유 시 수탁자를 대위해서 방해 제구가 아니고 방해 제거 청구. 그렇죠? 방해 제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지금? 여기까지 참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문제가 각각 한번 나오죠. 8조 우리 시험에 2번 났어. 알겠죠? 8조만 가지고. 그 다음에 맨 위에 1번 명의 신탁이 아닌 것. 그것도 시험에요 1번인가 2번인가 났어. 알겠죠? 이렇게요. 자, 지금부터 명색이 아니란 말은 유효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뭘 보냐? 우리 아까 양자간은 이미 했어. 양자간 봐봐. 갑하고 을하고 봐봐. 갑이 신탁자, 을이 누구? 수탁자 앞으로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원래는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면 가운데 봐봐. 갑하고 을하고 명상약정 유효다 무효다? 무효.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 명상약정 이쪽 봐봐. 명상약정은 등기 명의를 남한테 맡겨놓은 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넘기죠? 을이 병한테.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병이 을한테 적극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을 봐봐. 을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 을은 타주점유.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자, 봐봐. 다시.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건 기본이에요. 봐봐. 명상약정, 무효. 물권변동, 무효.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적극 가담하면 뭐가 돼? 무효.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명상약정이 무효일 때는 뭐가 안 된다? 해지가 안 된다. 해지가 안 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계약명사기 조금 밑에 써져 있면서, 이런 계약명사기 그 박스 있죠, 박스. 박스는 미리서 수정을 해. 수정을 안 됐어. 갑과 을간 명상약정이 유효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거기를 지우고 써. 그 말이 아니에요. 잘못 들어왔어, 지금. 알겠죠? 거기다 지웠어요? 박스,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박스 보면은 갑과 을 간의 명상약정이 유효한 경우가 되죠? 거기를 지우고 써. 매도인 병이 선이인 경우 이렇게. 매도인 병이 선이인 경우 이렇게 바꿔. 매도인 병이 선이인 경우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3자가 나고요. 계약명사하고 두 가지만 보면 이제 끝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명사가 너무너무 간단해가지고요. 이 그림을 보고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럼 풀리지 않는 문제는 그 문제 출제가 잘못된 것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그래. 매도인. 여기 매도인. 여기 을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라고 얘기해. 매수인.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여러분, 계약은 보통 유효다, 무효다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죠. 유효. 반대 약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이 없으면. 유효면 어떻게 한다? 매수인은 을은요, 을은 갑에게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청구하죠. 등기를 청구해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뭐라 해야 되면? 등기하게 되면 을이 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가 돼. 이렇게 소유자.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 자기는 등기 안 해. 안 하고 자기가 신탁자가 돼. 신탁자가 돼가지고요. 여기 병을 말한다? 수탁자라고 얘기해. 이 수탁자한테요, 두 사람이 명의 신탁을 해. 우리가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해지를 못해. 무효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러면 이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럼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이다, 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 누가 소유자다? 그럼요, 이때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갑은 선이다, 악이다? 을하고 병하고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갑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요.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 알겠죠?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이다. 그래서 왜요? 왜 악이에요? 아니까 악이잖아요. 여기 봐봐. 자기 갑은 누가 오게 하겠어? 을하고. 그럼 등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 을한테 해야죠? 그런데 등기를 누구한테 했어? 그러니까 을한테 팔았는데 병한테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을과 병이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을과 병이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여기 누구한테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죠?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됐다.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다른 말로 그것을 제3자간, 제3자가 아니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요. 이 지금 수탁자죠? 이 수탁자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면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세 가지. 첫 번째 뭐 한다? 말소하든지. 말소는 갑이 말소해야 돼요? 을이 말소해야 돼요?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갑이 말소해, 병이 을이 말소해. 눈치가 좀 있어야죠. 벌려놨잖아요. 갑하고 을이 말소하죠. 갑하고 을이. 알죠? 갑은 누구다? 갑은 소유자.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니까 갑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고, 을은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하고. 그럼 말소해봐. 말소해. 1번 갑. 2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2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병 앞으로 돼 있잖아. 병 앞으로. 여기 병. 갑에서 병으로 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병 등기 말소해.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가? 갑 앞으로 가. 됐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아니, 눈 없어?
여기 유효라고 써져 있네. 갑하고 걔하고 유효죠. 유효니까 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해야 돼? 등기를 청구해야죠. 그래서 등기해달라고 그래. 3번 갑에서 여기 을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래.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또 뭘 하면 돼? 여기서 진정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지.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어 지금 현재. 병으로 돼 있죠? 병.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3번 이 갑이 을한테 병한테 뭐라 하냐? 너 나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해줘. 이전 등기해줘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갑하고 을하고는 계약 유효 무효? 유효니까 4번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그럼 너 나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됐죠? 아무튼 누가 앞으로 등기하면 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요. 실천계 부합. 그럼 실천계 부합이란 말이 무슨 말을 했죠? 실천계 부합은 서울을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죠? 권리관계 부합이다. 어떻게 된다? 자 1번 갑의 등기. 갑에서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죠? 병. 그럼 병 등기로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이런 등기가 무효면 다른 걸 못해. 무조건 말 써야 돼. 그런데요 이 병이 여기는요 갑이 병한테 나한테 달라고 해서 준 거죠. 근데 여기는요 3번요 병이 스스로 그냥 여기서 을한테 줘버려. 스스로. 원래는 을이 병이 을한테 등기해 줄 수 없잖아요. 무효니까. 그런데 무효여도 등기가 을한테 갔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되는 거죠? 을. 그러니까 을한테 있으면 되니까 을이 소유자가 돼. 그걸 실천계 부합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요 을이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봐봐. 여기서 지금요 을이 샀죠. 을이 사가지고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병한테 등기했죠. 그럼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이 갑은요 누구한테 물건을 팔았어? 을한테 팔고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받고 누구한테 등기를 해줬어? 병한테. 근데 병 등기가 무효가 되고 다시 또 자기가 또 등기 소유자가 됐죠. 자 여기서 문제. 원래는 을은요 자기가 소유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샀으니까 이 사람이 다시 소유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대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대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계약이 유효니까. 알죠? 그럼 계약이 유효인데 뭔 돈 달라고 그래요? 등기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뭐란다? 등기를 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은 을은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다시. 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한 판만 보면 돼. 여기서 이 지금 누구죠? 병이죠.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딱 가지고 있는데 욕심이 나 안 나? 나죠. 그래서 병이요 이걸 청한테 처분해서 정을 말한다. 제3자는 무조건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소유자가 돼. 정은 병이 정한테 처분하자마자 원래는 봐봐. 원래는 여기서 누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구 거? 갑 거죠. 눈 없어? 여기서 갑을 병에서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그럼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럼 누가 소유권을 잃게 돼? 갑이 소유권을 잃게 되죠. 이러면요 갑이 소유권을 잃게 되죠. 이러면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림 공부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림 공부. 그림 보면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저쪽에서 이건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쉬운데 저거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거 얘기해. 알겠죠? 자, 정이 소유자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요 갑은요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 청구된다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돼 안 돼? 왜 안 돼? 손해배상 왜 청구 안 돼? 여러분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옹알이라고 있죠 지금. 옹알이. 알겠죠? 자 봐. 갑은 을한테 이미 뭐 받았어? 돈 받았죠? 매매대금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 손해볼 일 있어 없어? 없죠. 차라리 손해는 누가 봐야 돼? 을이 손해봐서 봤지 갑은 손해가 없어. 그러니까 손해는 손해가 있을 때 청구해. 그래서 갑은 손해가 없죠? 청구 못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뭐를 하면 적극가담 유효 무효?
적극 가다면 유효 무효? 무효가 돼. 무효. 됐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수탁자가 이 중에 이번에 어제 그젠가 뉴스에 또 나왔죠? 수탁자가 제3, 4대 처분했죠. 자기 걸 처분했어? 남의 걸 처분했어? 누구 걸? 갑의 걸 처분했죠? 그러니까 을이 정한테 처분했죠. 을이 정한테, 아니 병이 정한테 처분했죠? 병이 정에게 처분하면, 정에게 처분하죠? 처분하면 정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죠? 병이 정에게 처분하면, 병이 정에게 처분하면 병은 을에게 횡령죄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횡령죄 책임을 지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중개사법 이러면 또 공부해.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 횡령죄 책임 안 진다. 왜 안 진다? 횡령이란 말을 처음부터 설명을 해. 절도죄는 뭐냐?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자신 앞으로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절도라고 그래. 의사에 반해서 내 앞으로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절도라고 그래. 강도는 뭐냐? 강도? 점유를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하는 것을 강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야? 봐. 물건을 몰래 훔쳤어. 훔쳤는데 나를 발견한 거야. 내 뒷목을 잡죠. 그리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훔칠 때는 조용했는데 아직 다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죠? 끝나기 전에 폭행을 하죠. 그럼 무조건 강도가 돼. 강도는 처음부터 폭행을 해야 강도가 아니고 절도가 끝나기 전까지 폭행하면 강도가 돼. 그러니까 웃자든지 도망가더라도 달리기를 좀 더 빨리 하든지 해가지고 폭행을 하지 마. 알겠죠? 폭행하면은 더 콩밥을 많이 먹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절도하고 강도는 또 달라. 자,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을 줘봐, 책. 타인의 물건을 이렇게 점유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근데 자기 거랑 달라가죠? 내가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달라가니까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돈 없으니까 팔아먹거나. 알겠죠? 또는요, 달라가니까 이거 너무 내가 욕심이 나. 왜? 아주 책이 줄을 밑줄을 잘 그어서 정리가 잘 됐거든요. 이것만 보면 학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책 빌려서 가다가 집에서 줄 긋다 보니까 도저히 못 긋겠어. 차라리 그냥 잃어버렸다고 그냥 내 걸 해버렸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여러분 나중에 8월달 되면 그런 사람 나온다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꼭 책 잊어버린 사람 나와요. 그 책이 어디 가겠어요? 그 학원 강의실 안에서 없어졌겠죠.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이 책만 있으면 학교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잃어버렸다고 그래. 빌려가지고. 그걸 횡령이라고 하는 거야. 왜? 돌려줄 생각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지. 여기 한번 봐봐. 병 자기 앞으로 지금 뭐가 돼 있어? 갑의 것이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죠? 남의 재산을 지금 먼저 보관하고 있죠. 보관하다가 처분했죠? 처분하면은 갑하고 관계에서는 횡령이니 뭐니를 따지려면 따질 수 있어도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횡령이란 말을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데 이 병은 을의 물건을 보관했어? 갑의 물건을 보관했어? 갑의 물건. 그러니까 신탁자 물건을 보관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명의 신탁은 무효니까. 알겠죠? 그래서 타인의 신탁자의 물건을 보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도 판례가 또 나왔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중간생략이다. 아주 간단하죠? 그림은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돼요. 그림을 암기해서 만약에 어떻게 되냐? 갑을병이 바뀔 수 있어. 알죠? 보통 어떻게 바뀌냐? 병이 매도인이 되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그래도 관계없죠. 그림만 똑바로 딱 그리면 거기다 사람만 끼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읽으면 돼.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중간생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중간생략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알겠죠? 자 그러면 계약명시다. 계약. 여기 봐봐. 이제 계약명시다. 봐. 계약명시다. 여기가 갑을 말한다. 신탁자가요. 여기 을이요. 수탁자. 수탁자한테 갑이요. 자금을 줘. 자금. 돈을 주면서 뭐라 하냐? 여기 병을 말한다. 매도인이라고 그래. 야, 병집 좀 너가 좀 사와라. 이렇게 사와라 이렇게. 내가 돈 줄게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이 수탁자가 뭐란다? 수탁자가 매수인이 돼. 매수인이 돼서 매도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은 아무 말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여기서 선의이냐
여기서 악이냐 이렇게 달라져. 선이냐 악이냐. 이 사람 배도인이 선이죠. 선이면 계약이 유효죠. 선이면 이 매수인한테 등기를 해. 등기 그러면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소유자. 그래서 이 을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이렇게.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럼 이해됐어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선인 경우 이렇게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이걸 계약. 그래서 계약 명삭은 소탁자가 직접 계약을 했다 해서 계약 명삭이라고 그래. 중간 생략은요, 소탁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야. 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런데 등기는 병한테 했어. 소탁자한테 했어. 그러니까 중간 생략이라고 하죠. 계약 명삭은 소탁자가 자기가 계약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뭐죠? 우리는 남의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 없어? 남의 돈으로 집 살 수 있어 없어? 어디가 있다? 은행. 몇 번 얘기했죠, 은행.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나라죠? 그래서 은행에서 집 사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행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죠. 그래서요, 이건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방이라고는요, 여전히 명의상이죠? 명의 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무효니까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돼? 해지가 안 돼, 해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 따라서, 갑은 을에게요, 등기 청구 된다, 안 된다? 등기 청구가 안 돼요. 뭐를 청구한다? 대금을 반환 청구한다. 대금을 반환 청구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매매대금이죠. 대금을 반환 청구해. 그런데 대금을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은 언제만 유치권 된다? 유치권이 안 되는 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다시 시작.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이것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안 돼. 다시 시작.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유치권이 안 돼.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 끝이에요. 지금 끝인데 봐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갑이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내가 돈 주고 친구한테 집 사달라고 했는데 이거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해 안 해? 하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오로지 누구만 소유자다? 을만 소유자인데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갑이 뭐란다? 갑이 을에게요 뭐라고 해. 그건 다 안 돼. 뭐라 하냐? 집 팔아서 그 돈 돌려달라거나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명의신탁을 하라거나 이 집에 대해서 다시 다른 사람하고 통정의 표시로 해가지고 임대차를 하라거나 갑이 을한테 꽁시렁 하는 건 다 안 돼. 왜?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그래서 갑이요 이 건물 팔아서 돈 줘. 그래도 안 돼.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라고? 을이 갑에게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돼. 알겠죠? 자, 지금 얼마 주고 샀어? 10억 주고 샀는데 이 건물이 지금 현재 12억을 한대. 12억. 그럼 돈을 얼마만 돌려주면 돼? 12억을 돌려줘야 돼? 10억을 돌려줘야 돼? 10억을 돌려주는 거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쫑 내고. 알겠죠? 2억은 내가 먹고. 왜요? 그 친구 한 명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뭐가 더 중요해? 2억이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2억은 내가 먹고 친구 한 개는 쫑 내고. 알겠죠? 친구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나면 사람 많아. 알겠죠? 하고 나면. 그래서 1년 동안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릴 수 있어. 알겠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집을 10억에 샀는데 집이 9억이야, 9억. 그러면 9억이어도 일단 돈을 얼마 돌려줘야 돼? 10억을 돌려줘야 돼, 10억을. 10억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요, 사고 싶어 샀어? 어쩔 수 없이 샀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라 한다? 이 갑한테, 을이 갑한테, 그냥 등기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등기로 가져가. 너가 사달라고 했잖아. 너 가져가.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 대물변제라고 얘기해. 원래는 뭘 빌렸어? 돈 빌렸죠? 돈 빌렸는데 돈으로 갚아야 되죠? 이게 10억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너 그냥 돈으로 가져가. 돈으로. 이렇게. 아니 물건으로 가져가. 이렇게. 그래서 그걸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변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어쩌고저쩌고 안 돼. 왜?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 을이 갑한테 어쩌고저쩌고 돼. 알겠죠? 여전히 을은 수탁자니까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하게 돼서 소유자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무슨 점유가 될 수 있다? 자주 점유가 될 수 있다. 왜? 소유자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봐봐. 이것은 매도인이 선일 때. 매도인이 선일 때야. 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갑악을하고 명사가 있다 하면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럼 악의가 되면 어떻게 돼? 악의가 되면, 만약에 악의가 되면 어떻게 돼? 악의가 되면 어떻게 돼? 악의가 되면 저기 봐봐. 우리가 중간생략형 봐봐. 중간생략형은 매도인이 적는 갑이죠.
여기는 단지 병일 뿐이고 바뀌었죠. 저기 매도인이 갑이죠. 갑이 을하고 병하고 명의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알았다고 돼 있네. 악이라고. 을하고 계약했으면 을한테 등기해야 되는데 병한테 등기했잖아요.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여기서 문제.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 즉 수탁자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아니 눈 없어? 여기 보라고. 있어 없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라 하지마. 누가 소유자? 매도인이 소유자.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매도인. 똑같아 여기도. 매도인이 악이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라고.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가 된다고. 병이 소유자 이렇게. 악이면. 알겠죠? 자 봐봐. 여기까지는 계약일 때 그래. 계약일 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경매다. 경매일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 경매일 경우. 이게 우리 시험에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요. 경매일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매도인의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누가 소유자? 매도인 선악 불문하고.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왜 수탁자가 소유자? 아니 경매에서는 누가 선유가 아니고 경매에서는 공법상행위잖아요. 공법상행위에서 누가 선유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따져? 우리가 그러니까 뭐죠? 비진입 표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 표시 없이 사실서 제출하죠? 그러면 비진입 표시예요? 언제나 표시대로 해요? 언제나 표시 똑같아. 법원이잖아요. 법원. 공법이잖아요. 언제나 표시대로. 누가 지금 경락을 받았어? 경매니까. 수탁자가 경락을 받았죠? 수탁자가 갑하고 을하고 명의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병이 누구냐? 경매 당하는 사람. 경매를 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는 거예요.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공법상의 경매에서는 경락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2번, 3번 나왔어. 알겠죠? 경매일 때. 지금 여기는 뭐일 때? 매매일 때. 그 다음에 항상 계약명삭은 항상 뭐라고 나오냐? 계약명삭은 항상 뭐라고 나오냐? 매도인이 선이다 악이다 말이 꼭 나와. 왜? 그래야만이 문제 구성이 달라지니까. 매도인이 선이다 악이다 이 말이 꼭 나온다고. 알겠죠? 매도인이 선일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 매도인이 악일 때는 누가 소유자? 매도인이 소유자. 아시겠죠? 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죠? 해지할 수 없다. 갑은 을한테 등기 청구 못하고 대금만 청구한다. 그런데 을은 갑한테 대물변제 등기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벌한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경매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 경락인이. 선악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절대로 따지면 안 돼.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선이냐 아니냐. 항상 계약명삭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야 돼. 그런데 경매에서는 공법행위예요. 언제나 표시대로 해요. 매도인의 선악 따지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매도인이 악인 경우 꼭 이렇게 나와. 경매의 경우 매도인이 악인 경우 다음 설명이 맞는 거 틀린 거. 그러면 매도인이 악이란 말만 머릿속에 있어.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매도인이 악이란 말은 누가 언제 문제가 의의가 있어? 계약일 때. 경매일 때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무조건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그것을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이 계약명의사기의 그림이 너무 그림이 밑에 있어가지고 약간 그렇긴 한데 이런 맨 밑에 한번 봐봐. 맨 밑에 매도인이 악일 때 봐봐. 거기가 중요하다니까요. 매도인이 악일 때 을 등기는 무효이고 병이 소유자가 되고 1번 병이 악일지라도 병이 을과의 계약관계를 갑과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면 인정 줄고 병이 을과의 계약관계를 갑과의 것으로 인정하면 갑이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두 번째는요. 경매 거기다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에 경매 병이 악이더라도 경락인 을 다른 말로 하면 써 수탁자 경락인 을 다른 말로 수탁자 을이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알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죄송한데 거기 보면 그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매도인 병이 선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리 선여도 필요 없어. 명의신탁은 써 해지 X라고 되어 있죠? 또 써 무효 명의신탁은 무효
해지가 안 돼. 명의신탁은 무효. 그러니까 해지가 안 돼.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 안 돼. 매각대금 건물을 철거해서 매각대금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돼.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뭐는 안 돼? 유치권은 안 돼. 그런데 을이 갑에게, 을이 직접 갑한테 등기 해주면 돼, 안 돼? 돼. 원래는 돈 줘야 되는데 그냥 물건 등기 가져라. 을이 갑한테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물변제. 이렇게 대물변제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 알겠죠? 여기까지는 뭐라 한다? 부동산 실명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요 주택의 미제차,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그래 여러분요, 이 부동산 실명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그냥 보니까 그러지, 일단 한번 들었잖아요. 한번 들었으면 나중에 여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한번 딱 풀면 금방 끝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3문제 정도만 연속 풀어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중개법령하고 민법에서는 나오면 무조건 보너스 문제로 맞춰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딱 보면 그냥 답이 딱 나와야 돼. 항상 계약명시탁은 뭐를 답으로 하더라? 중간생략은 항상 뭐로 답을 하더라?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로.